정신 나가면서 눈도 열이 있으면 분열해요? 분열해요. 그러면은 눈이라 그런 것이 뭐냐? 동양의학적으로 본다면은 외부 물체의 물체가 발현하는 빛을 받아들여서 뇌가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준 중간 장치거든요. 그런데 눈에서 분열되는 열이 나가면은 외부의 빛의 에너지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게 열생 뭐예요? 풍. 배는 게 없어져 버려요. 배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 두드려 깨버리고 정신없는 행동을 해버리고 참을고 갖다 들어박아 버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간, 극, 실열, 풍. 이렇게. 간만 있어요. 심장도 같이 들어갔어요. 간, 심, 실열, 풍. 청열하고 그러다가 열이 이래저래 다 빠져나가면은 정신이 다시 들어오겠죠. 아니 열이 없으면 정신이 들어오겠죠. 차면은 정신 들어오고 이제 눈도 제대로 오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후회할 수도 있고 계속 열이 오르면은 후회 안 하죠. 열이 다 빠졌으면 TV에 보니까 누가 외국에서 와서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강의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그럼 이 간담의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냐? 1월 기문이거든요. 기문. 그 다음에 심장의 단중이죠. 단중 거부월이죠. 아직 안 배웠어요? 그걸 약으로 조절하든 혈로 조절하든. 항상 여기는 점검하셔야 돼요. 여기를 만졌을 때 아프다. 유두 밑에 이만큼을 손가락 3개를 눌러가지고 비벼보시면 아픈 자리 하나를 정확히 찾으세요. 안팎으로 비비세요. 그래서 그 자리가 1월 기문입니다. 잘 못 찾으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찾는 법 배울게요. 노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해소하는 방법을 자기의 방법을 반드시 하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숙제입니다. 앞으로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날 때 나는 어떻게 해서 풀 것인가를 반드시 하나 결정을 해 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자기 체면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동작을 하면은 나는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화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해버리면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거 꼭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저쪽에서 온다고 화난 대로 행동했다가는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 누가 담배 피우는데 뺨 때렸는데 이렇게 했더니 손해본 사람도 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대요. 정당방위가 안 되고. TV 보셨죠? 텔레비도 좀 보세요. 공부만 하지 말고. 그래서 과도 문제요, 부족도 문제요. 적당한 건 좋다. 좋은데 그것을 적당히 표현하더라도 좀 성화시키는 것은 고단수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다. 금하고 예를 들어서 금하고 상대성에 해서 간이 우라가 올랐다면 금이 좀 이렇게 슬프게 한다든지 이래서 그러면 그 모면이 좀 안 되는 상대성이. 금이 어떻게 해요? 지금 목이 노해가지고 상기되잖아요. 예. 그때 금이 예를 들어서 슬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간을 좀 상대성이. 그것도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건 금기를 강화시키는 거죠. 지금 이 구조가 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는 심장을 싸고 있고요. 왜 이쪽 폐는 작은데 이쪽 폐는 큰가 하는 것은
간이 치받는 것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기운을 다 준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해석이 없습니다. 동양의학 책에도 이 해석이 없어요.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쪽 폐같이 약하면요, 감기가 쳐버려요. 뚜껑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이게 뚜껑 아니에요, 지금. 열받으면 뚜껑 날아가죠. 저 압력밥솥이. 그건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더 열이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에 2번 희. 기뻐하는 것은, 화해, 기뻐하는 것은 차게 하는 겁니까? 따뜻하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화해 개념하고 같죠? 화해 개념을 실현한 장부가 누구예요? 심장. 그러면은 희한다면은 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뻐하면은 수축하겠어요? 상승하겠어요? 분열하겠어요? 이완하겠어요? 이완하죠. 희적기완. 메모 치세요. 기뻐하면은 기가 이완한다. 자, 병이 들면요. 병이 들면은 어느 국소는 경직이 생깁니다. 긴장이 돼요. 어깨가 아프면 어깨는 경직되고 긴장이 되는데 나머지 전신은 뭐한가 하면은 이완에 들어가요. 이게 자연 치유력이에요. 어디가 아프다. 만사 귀찮으면 몸이 힘이 없어지죠. 대신 거기는 신경 쓰입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완을 한다는 소리는 기의 활동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최소화시킨다는 소리입니까? 최소화시켜서 이쪽으로 기를 몰아주고 있는 작업이에요. 이거 잘 모르시죠? 우리가 하루 중에서 최소 기량, 요즘 말로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의 순환을 만들 때가 언젠가 하면은 잘 때예요. 잘 때는 거의 기적 소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혈압도 낮아지죠. 그런데 전신의 순환은 시켜야 됩니까? 예?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때는 사람이 다 늘어져 있는 거지. 이 이완 작업이 뭔가 하면은 명상이고 최면이고 그 다음에 뭐 입정이고 무술에서는 태우권이고 이런 의미들입니다. 이완을 통해서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그 활동을 만들어내는 작업들. 기쁘면은 순환력이 좋아질까요? 왜 그래요? 이완되니까. 사람이 늘어져요. 풀어져요. 차면은 이완돼요. 열하면 이완돼요. 그러면 힐은 열과 같은 에너지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력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일부러 찜질방에 들어가서 이완돼서 몸을 푸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뻐해도 몸은 뭐 하게 된다. 이완에 대해서 혈액순환이 막 좋아진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막 이런. 그 기쁜 일을 많이 그 텔레비 보면서 자꾸 웃는 거. 남자들은 잘 안 웃지만 여자는 조금만 있어도 깔깔 웃고 한다는 것도 생명이 뭐 크게 그 대사에 좋다 이런 소리 하죠. 그러면은 심장은 가장 큰 것이 뭘 관리해요? 정신을 관리하죠. 기분이 좋아지죠. 이완되죠. 정신도 이완돼요. 그래서 완전히 릴렉스가 돼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하면은 정신 나가요. 정신 분열돼요. 막 좋아서 웃고 떠들다 보니까 벌써 7시네. 시계를 볼 시간 없어.
이건 제가 언제 신문을 뉴스를 본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데이터가, 소매치기가 버스나 그 전철에서 가장 노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자, 자기 방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이쪽 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자기 방어가 한 면이죠. 여기 누가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벽을 깨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기 들어있으면요. 두 면이 방어가 되어 있죠. 여기 있으면요. 사방이 다 비어 있죠. 그래서 차 타고 벽에 붙는 사람은 검적이에요. 긴장되어 있는 의미고 의지를 하겠지만 자기 방어를 이미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뒤는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아니 벽 뚫고 누가 공격하지 않는다며야 무엇 신경 씁니까? 앞에 눈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요. 뒤에 빈틈이 생겼죠. 그래서 중간에서 그것도 혼자 있으면은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둘이 가. 이화. 시끄럽게 떠들고 웃고 있다. 정신 나갑니다. 그럼 누가 손이 들어왔다 나가도 몰라요. 소매치기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다. 가방을 앞에 맸을 때 소매치기가 잘 당합니까? 뒤에 있을 때? 뒤죠. 내 방어선에 들어있지는 않는데.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요. 이거 무술 영화 보면은 딱 방어선 치죠. 중간에 있으면 사방에 사람들이 공격자들이 서는데 못 살지. 웃다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뭐 웃다 죽었으니 뭐 별 그건 그래서 희적 기환이지만은 과희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과희분열이요. 그러면은 희도 열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뇌에 열이 들어가면은 뇌가 가장 위험한 것이 뭐예요? 차게 하는 거예요? 열하게 하는 거예요? 열이죠. 열이 너무 심해지면은 정신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되어 있는 것이 나가버린다. 그게 뭐예요? 기억상실증,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뭐예요? 치매,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와요. 건망증, 이런 거. 기쁨은 기를 이완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활동성을 다음 페이지. 정가시키고 마음을 여롭게 하나 지나치면 기를 흩어져 정신분열로 내혈을 유발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다음에 자, 요것은 자연으로 빗대면 요건 바람 부는 날. 바람이 부니 여기 털커덕 저기 털커덕 뭐 아주 심한 바람 불면은 지붕이 덜렁덜렁 노죠. 화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불안하죠. 뭐 날아가기도 하고. 희는 뭐예요? 햇빛이 난 날. 햇빛도 적당히 나야 되는데 지금같이 너무 더워버리면 사람 다 퍼져버리죠. 그러면은 우는 뭐냐? 구름이 낀 것을 우라 볼 수 있고 비가 내리는 것을 비라고 볼 수 있어요. 우. 자, 근심우자인데요. 근심이 생겼다는 것은 기를 상승시킵니까? 사람을 다운시킵니까? 다운시키죠. 흥분시킵니까? 자제시킵니까?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4번 먼저 봅니다. 우적기하요. 메모치세요. 그러면은 하강하는 의미는 오행에 뭐에 해당되죠? 금이죠. 그 폐와 같이 한다. 자, 따뜻한 날 밖에 나가기 좋습니까? 먹구름이 끼어서 비가 올라갈 때 나가기가 좋습니까? 따뜻한 날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려고 보니까 먹구름이 꽉 끼어 있어요. 아이고,
집에 있지. 뭐. 집에서 뭐 해요? 집에 있느니 그냥 청소나 하지. 정리나 하지. 수렴, 정리,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금의 개념. 이게 뭐 정리예요? 이거 마음 정리하는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근심이 생겼을까? 이런 소리 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근심이 기쁜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기쁜 일이 생길까? 이럽니까? 내가 무슨 복을 많이 지어서 이런 기쁜, 그거 생각 안 해요. 정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요때는 정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신을 살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래,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우울한 일이 생겼구나. 이런 내면 점검. 좋아요? 좋아요. 사람이 우도 당해봐야 돼요. 우울한 일이 있어야 스스로 내면을 점검할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가 위로 뻗쳐 올라가는 것을 진정시킬 수 있는 약이 돼요. 뭐가 그렇게 맨날 성질 나는지 뭐라 그러면 화내고, 뭐가 좋은지 그냥 깔깔거리고 이런 사람도 내면이 없어. 밖으로만 내보내니까. 그러다가 한번 사업도 한번 실패해보고, 그 다음에 욕도 천탕 얻어먹어보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하고 근심도 한번 가슴이 콱 먹구름 낀 듯이 있어봐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나를 한번 다시 정비해보자, 이게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상응하죠. 균형성을,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이 되죠. 그래서 남편이 확 주먹이 올라가 성질 내고, 근데 부인이 확 다운돼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요. 그러면 삭감돼요. 그 울고 있는 부인을 주먹이 가서 때릴까요? 그건 너무 세겠죠. 그러면 저쪽에서 왜 울어? 이렇게 돼요. 오히려 화낸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 우세요. 무조건. 운다고 더 때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쪽이 너무 과한 거지. 병 중에 병. 병 중에 병. 실제로 그럼 맞아야지. 엄마들이 애 때릴 때 운다고 더 때리는 그러니까 맞아야죠. 애들은 그러지 말고, 죄 없는 애들은 그러지 말고. 맞았어요. 너 성질 난 대로 때려라. 그럼 때리다가 지 성질 다 하면 그만하겠죠? 네? 화를 내요. 화를 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내용이지만은, 화를 냈는데, 그래서 사과했어요. 사과하고 풀어줬어요. 술도 한 잔 사고 해소시켜줬어요. 근데 아직 남아있으면 집에 가면 또 전화하겠죠? 또 전화하는 사람 있죠? 이게 한 달 가는 사람이 더 있죠? 이 제정신이에요. 이건 너무 과하죠? 이거는 이 사람의 간의 병적 상황을 타고난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상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다음부터 이제 봐야 되고, 그런데 너 간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병원 가든지 한방으로 치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소리 하면 더 성질 내겠죠? 어쩔 수 없어요.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요, 길 가다가 싸우는 거 있으면요, 자기가 들어가요. 대신 싸우죠. 대단한 사람. 있어요. 지금은 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잘 안 그러는데. 그래서 우라 그런 것은 이쪽에 반대의 개념. 너무 기뻐하는 것도 우가 있을 때 좀 진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적당하면 다 좋다. 근데 우가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내려간다는 소리는 침이에요. 우가 더 뭉쳤다는 소리예요. 울이 되죠. 우가 울이 돼요. 그게 뭐예요? 우울이죠. 내려가는 게 너무 심해지면 눌러대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럼 우울해지고, 우울이 내려가면서 뭐예요? 침울해지고, 이러면은 현실은 목화 쪽이 현실이죠.
양의 시대고 선천이고, 그러면은 현실이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스스로를 닫아요. 그러다가 낮이 아니라 밤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보이고, 또는 뭐 금에 대한 칼이 보이고, 이러면은 금기가 더 증가합니까? 금수기가? 아, 나는 저쪽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 내가 살아서 뭐해? 하고 스스로를 죽여. 이게 자살할 패자예요. 자살. 이렇게. 대신 여기는 시끄럽게 죽어요? 조용히 죽어요? 이건 조용히 남모르게. 여기서 자살하는 사람은 한강을 한번 다리를 올라가야죠. 그래서 KBS도 나오고 MBC도 한번 나오고 소리 지르고 크레인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이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안 죽고 내려가요. 저쪽은 안 죽고 현실성이 강한 사람들. 진짜 죽는 사람은 말 없어요.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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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습니다. 맨날 입에 붙어있지. 아이고 나 죽어. 힘들어서 죽겠어. 안 죽습니다. 진짜 죽는 사람은 마지막에 한마디 할지 모르겠지만은 조용히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낮에 많이 죽어요? 자살은 밤에 많이 죽어요? 예, 밤에. 그럼 간담을 목기를 제거시키는 거죠. 올라가는 힘을. 그게 금수로 완전히 내려가는 방법이죠. 네? 그 목에 해당되는 게 인체의 어디예요? 이게 목이에요? 이게 화라 그렇죠? 이걸 매달든지 묶어버리든지 여기를 손목을 자르든지 해서 피를 내고 있든지. 자살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아니, 자살을 왜 목매느냐? 목은 간담이거든요. 뒷목이 결린다. 누구라 그랬어요? 간담의 기체라 그랬죠. 손목이 시큰거린다. 뭐예요? 간담의 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손목, 발목 다 간담. 이 목을 다 없애는 게 뭐예요? 능지처참이지. 손목, 발목, 이목 걸어가지고 사방에서 땡겨버려서 절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환자들은 이쪽보다도 이쪽이 더 무서워요. 여기는 좀 요란해서 남들이 다 알아버리는데 이쪽은 몰라요. 조용히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환자들은 환자죠. 다 살펴봐야죠. 우리로 볼 때는 너무 폐가 뭐해지는 겁니까? 내려가는 건 열이에요? 한이에요? 한. 그리고 가벼워요? 무거워져요? 내려가는 건? 무거워야 내려가죠. 한습자들이에요. 근데 한조자들은 또 안 그래. 한조자들은 밤에 야행으로 스토커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나중에 그건 설명드릴게요. 차면서도 가벼운 사람은 절대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서 자살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밤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보고 복수는 못하면서도 내가 너 뒤에 있다 뭐 이런 소리나 한번 전화하고 뭐 그 한조자들 보이질 않습니다. 숨어 있어요. 한은 숨어 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뭐 이런 소리.